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 제가 딱 한 문장으로 먼저 던져볼게요. 바로 미국 5위 은행이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 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뉴스죠. 그렇죠. 이 US 뱅커프라는 곳,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미국 자산 기준으로 무려 5위 안에 드는 거대 상업은행이거든요. 맞습니다. 메이저 은행이죠. 바로 이 은행이 스텔라라는 그 금융에 특화된 블록체인에서 자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또 은행이 코인 실험하나 보네 하고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저희는 오늘 이 사건이 단순한 실험을 넘어서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 나아가서는 이 미래 디지털 화폐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신호탄은 아닌지, 그리고 이 나비 효과가 우리 한국에는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실관계부터 좀 명확히 해보죠. US 뱅커프가 지금 정확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 미국 대형 은행인 US 뱅커프가 스텔라라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요. 자체 발행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이걸 발표하면서 쓴 단어예요. 이걸 단순 암호화폐 실험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뭐라고 부르는데요? 디지털 자산으로의 광범위한 확장을 위한 전략적 테스트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와, 광범위한 확장. 단어 선택부터가 무게감이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이건 뭐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명확한 사업 목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업 목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당장의 뭐 결제나 송금 이걸 넘어서 앞으로 열릴 그 토큰화 자산 시장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어떤 큰 그림의 첫 단추를 꿰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블록체인 하면 보통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더 크고 뭐랄까 대중적인 플랫폼이 먼저 떠오르는데 네네. 왜 하필 스텔라였을까요?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은행 같은 거대 기관의 기술 선택은요,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 수수료가 싸다, 이런 기술 스펙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보나요? 바로 스텔라의 정체성입니다. 즉, 이 블록체인이 세상에 어떤 블록체인으로 알려져 있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정체성이요? 네, 스텔라는 처음부터 금융과 송금을 위해서 태어난 블록체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 사용 이력, 그러니까 레퍼런스죠. 과거에 유엔이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금을 스텔라 기반의 USDC로 지급했던 사례가 있고요. 저도 그 뉴스 본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결제 공용인 페이팔이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 PYUSD를 스텔라 위에서도 운영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의사결정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선택한 기술은 이미 유엔과 페이팔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실제 돈을 옮기는 데 쓴 검증된 레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고요. 은행 내부의 이사회나 아주 까다로운 규제 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하긴 디파이나 밈코인 거래가 막 활발한 체인보다는 훨씬 그렇죠. 훨씬 그러니까 임원회의에 보고하기 좋은 이력서를 가진 셈이죠. 실제로 US 뱅컵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디지털 자산 및 자금 이동이라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이걸 연구해 왔다는 걸 생각하면요. 이번 스텔라 선택은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물이자 세상에 던지는 전략적인 첫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스텔라를 선택한 게 기술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나 PR 전략까지 다 고려한 아주 영리한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익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US 뱅컵 같은 전통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은행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랑 뭐가 다른 건가요? 그냥 발행 주체만 바뀐 거 아닌가요? 그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겉모습은 1토큰이 1달러라는 점에서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그 법적인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알던 USDT나 USDC 같은 1세대 스테이블 코인은 핀테크나 크립토 기업이 발행하죠. 그렇죠. 테더나 서클 같은. 네, 이들은 준비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담보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의 외부자로서 간접적으로 연결된 구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은행이 직접 만드는 2세대 스테이블 코인은요? 은행이 만드는 토큰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큰화된 예금이에요. 토크나이즈드 디포짓. 토큰화된 예금. 네, 이건 말 그대로 내 은행 예금 잔고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블록체인 위에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은행 예금이랑 동일한 보호를 받아요.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와, 그건 정말 개념이 다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별도의 준비금 구조를 갖춘 은행형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건 예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은행이라는 규자된 기관이 직접 발행하고 책임진다는 점에서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는 신뢰도 차원이 다른 거죠. 내 은행 예금 잔고의 디지털 버전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건 그냥 새로운 코인이 아니라 우리가 쓰던 돈의 형태가 바뀌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예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을 위협할 것이다, 뭐 이런 경고 많았잖아요. 네, 많았죠. 그 낡은 서설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 지적입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은행 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오랜 대결 구도가 이제 끝났다는 걸 알리기 때문이에요. 대결 구도의 종식. 네, 과거의 서사는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을 빼앗아가서 은행을 위협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서사는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직접 활용한다. 이걸로 180도 바뀐 겁니다. 와,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공격수로 나선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은행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걸 넘어서 미래 디지털 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의 시작으로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US 뱅커프의 이번 움직임은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선전포고라뇨? 누구를 향한? 저는 이게 바로 미래 화폐를 둘러싼 3파전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라고 봅니다. 3파전이요? 네, 첫 번째 경쟁자는 USDT나 USDC를 만드는 크립토 네이티브 기업들. 두 번째 경쟁자는 각국 정부가 만들려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자가 바로 US 뱅커프 같은 민간 상업은행인 거죠. 기다리지 않겠다. 우리가 먼저 온체인 달러를 만들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와, 3파전이라는 구도로 보니까 이 사건의 의미가 훨씬 명확해지네요. 이 세 세력이 미래 돈의 표준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은행가가 퍼블릭 블록체인에 자기 돈을 올린다고 했다면 아마 방에서 쫓겨났을 텐데 말이죠. 격세지감이죠. 결국 은행들도 깨달은 겁니다. 이 새로운 온체인 레일을 외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은행의 예금과 결제 서비스를 이 레일 위에 올려서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요. 좋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미국 5위 은행의 움직임이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당장 우리가 저 코인을 쓸 일은 없을 텐데요. 네,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죠. 하지만 그 간접적인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 당국의 심리 변화를 촉발할 거라는 점이에요. 규제 당국의 심리 변화. 네, 아니 미국 탑5 은행도 퍼블릭 체인에서 저런 실험을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건가? 이런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던 금융당국에겐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력한 자극제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허용해줄 명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이 들겠군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영향입니다. 이런 시도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글로벌 표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한창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금 토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아, 그렇겠네요. 이전까지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위에서 원화 토큰을 발행해야 할까가 좀 막연한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은행은 어떤 체인 위에서 누가 어떤 구조로 원화 토큰을 올려야 하는가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고민할 때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그 어떤 체인, 누가, 어떤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체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미국 은행처럼 스텔라나 이더리움 같은 기존 퍼블릭 체인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한국 은행들끼리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우리만의 허가형 프라이빗 체인을 만들 것인가? 잠시만요. 그 지점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들이 과연 퍼블릭 체인의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할까요?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컴플라이언스를 생각하면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자체적인 허가형 체인을 선호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마 초기에는 허가형 체인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허가형 체인은 안정적인 대신에 글로벌 확장성이 떨어져요. 페이팔의 PYUSD나 서클의 USDC랑 연동해서 해외 결제를 하려면 결국 퍼블릭 체인과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아, 결국은 연결을 해야 되는군요. 네, 즉 안전한 우리만의 리그에 머물 것인지 리스크를 감수하고 글로벌 리그에 뛰어들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발행 주체의 문제입니다. 개별 은행이 단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핀테크, 빅테크, 카드사와 연합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갈 것인가. 컨소시엄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주도권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각자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규제겠죠? 맞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규제 프레임입니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가상자산이라는 기존 법률의 틀 안에 가둘 것인가, 아니면 US 뱅커포 사례처럼 토큰화된 예금이나 전자지급 수단 같은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제도권 금융으로 포섭하고 육성할 것인가. 이 규제의 방향에 따라서 한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US 뱅커포의 뉴스는 이 모든 고민이 더 이상 탁상 공론이 아님을, 그리고 결국 은행도 토큰이라는 새로운 레일 위로 올라탄다는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인 셈입니다. 와,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US 뱅커프의 스텔라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스트, 이게 그냥 단순한 코인 발행 립스가 아니었네요. 네, 그 이상이죠. 전통금융의 심장부인 은행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직접 결제 레일로 채택하는 어떤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맞습니다. 또 미래의 디지털 화폐 시장이 크립토 대 중앙은행 대 민간은행, 이 3파전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 토큰 설계에 아주 중요한 비교 기준이자 자극제가 될 거라는 말씀까지 나눠갔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특정 코인의 가격을 예측하기보다는요, 이렇게 디지털 머니 인프라의 판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웨스턴 유니온이나 클라르나 같은 다른 전통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 나올 때마다 오늘처럼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서 그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분석을 원하시는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